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만 생각이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순간만이 있을 뿐이지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바꾸든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바꾸든가.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던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최근에 나온 책 하나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네. 왜 광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유명한 작가이자 이 시대의 또 지식인으로서 스스로는 또 지식 소매상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유시민 작가의 책 청춘의 독서, 이미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특별 증보판이라고 좀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저희 아니어도 잘 팔릴 책입니다.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 그 위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작가고, 그리고 또 내용들도 굉장히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선정을,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작가가 했던 책 서문이나 이런데 보면 늘 지도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도요? 네, 왜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어디론가로 이제 나의 길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길을, 그 항로를 정해줄 여러 책들인데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책들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항로가 매우 다르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인생 항로를 정해주었던 그런 책들, 그런 지도와 같은 책들을 이제 여기에 소개를 좀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있는 책들 가운데 읽은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에 소개된 책들 정도는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당백에 나온 책들도 많죠. 그러네요. 역사란 무엇인가, 종의 기원, 또 사기도 있고, 죄와벌, 전환시대 논리도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전환시대 논리는 이영희 교수의 수필을 이제 잠깐 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광장도 했죠. 그렇죠. 사마천 사기도 있었고 등등 여러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게 각 시대를 정말 대표할 만한, 혹은 어떤 위대한 작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책들을 좀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이 책을 읽고 어떤 감상들을 또 그때는 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담은 책인데, 이 많은 책들을 당연히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걸 다 읽기 좀 어렵다면 일단 유시민 작가의 이 책 청춘의 독서로 한번 먼저 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들을 다시 접하시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 그게 이제 아주 공전의 히트였죠. 책을 냈는데 공전 히트를 쳤고, 근데 이제 본인은 가장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책 중에 아끼는 책이 바로 청춘의 독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의 어떤 견해랄까, 본인의 입장이랄까, 이런 게 여기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지식과 정보를 잘 짜집기해서 전달하고, 이런 것도 아주 그 유시민 작가의 특징이겠습니다만 표현 욕구가 있잖아요. 그 표현 욕구를 유감없이 과시한 게 바로 청춘의 독서다. 그래서 청춘의 독서에 애착이 간다라고 이제 서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세상이 두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길을 물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두려울 때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들,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던가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거나 혹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어디에다 물어볼까 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책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빌 게이츠가. 근데 그게 너무 좀 대단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역시 인류들은 다르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 책들은 결국 그 저자와 독자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맞아.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그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자의 생각이 아주 이 텍스트로 잘 녹아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린 또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정 프로님은 네. 어떤 작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작년에 저와 또 대화를 나누죠. 시대 유감을 읽으면서. 예, 네, 시대 알겠습니다. 유감을 함께 읽으면서. 네네. 예, 여튼 여러분도 유시민 작가와 직접 만나서 뭐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네.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또 지금보다 또 젊은 시절의 유시민 작가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멋있는 위해서는 말이다. 네, 한번 이 청춘의 독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나온 책들이 진짜 다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꼭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여기에서 거론된 책들만큼은 뭐 인류 누구나 인류의 소중한 뭐 보물창고에 들어갈 만한 책들. 그렇죠. 우리 공유 재산이죠. 네. 그렇죠. 그런 책들이 모여져 있어서 아주 뭐 15권의 책인가요? 이 정도가 아마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도 있고 종의 기원. 요거는 진짜 물론 종의 기원을 직접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먼저 한번 해설서라도 한번 보고 읽으시는 게 아니면 저희가 다뤘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3부작으로 다뤘나요? 하여튼 종의 기원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한계급론 배블런의 이 배블런의 책에서 아마 유시민 작가도 꽤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방송이나 어디 콘텐츠에서도 보면 배블런의 이론 주장들을 많이 좀 인용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뭐 이 책들 말고도 많은 책들이 그분의 어떤 지식의 원천이겠으나 그래도 그 지식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그런 책들은 대체로 이런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2번, 3번 읽어도 괜찮을 책들 좀 모아놨으니까 이런 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뭐 소설 안에 보면 뭐 대위의 딸 같은 이런 소설도 있고 또 인구론 같은 그 사회과학서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과학책 또 뭐 역사책 등등 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요건 한번 같이 유시민 작가와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청춘의 독서 지금도 아마 베스트셀러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부럽습니다. 네, 거기 못 가본 저로서는. 네. 작년에 이제 정프로님과 대화하셨으니까 더 나아지겠죠. 그럴까요? 네, 시대 유감도. 네. 저도 올해는 한번 청춘의 독서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과. 네, 여러분도 한번 유시민 작가와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예스24도 좋고요. 교보문고도 좋으니까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한번 청춘의 독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개정 증보판, 특별 증보판 청춘의 독서 짧게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 오늘 진짜 재밌는 책이거든요. 네,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자분이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가정의 달이 보통 5월이잖아요. 네.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불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것 같으냐. 뭐 우리야 좋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정의 소중함을 그래요? 느낄 수도 있고 마침 또 저희가 녹화 날짜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부부의 날 아닙니까? 그래요? 또 부부의 날이에요? 5월 21일이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거든요. 네. 근데 뭐 요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게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 왜요? 둘은 그냥 둘이어야 한다. 일심동체란 말을 참 싫어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 괜히 그 일심동체하려고 하다가 크게 갈등이 커지거나 아니면 왜냐면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둘이 또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뜻도 하나로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둘이서 하나의 어떤 바깥을 향해서 내야 될 한 목소리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둘이 지금 하나로 합쳐도 갈라질까 말까 하는 부부 많은데 둘은 둘이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더 갈라지기 쉬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꼭 갈라지지 않는 게 더 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이죠. 사실 그 바로
그 아내가 결혼했다는 소설책에도 나오는데 그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가 그 사랑을 한 3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열정적 사랑.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이제 흔히 말하는 호르몬이 한 30개월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하죠, 그죠? 이건 모든 걸 다 불태우니까. 그리고 또 30개월 지나면 다 꺼져버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낭만적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지금 말씀하신 일심동체고 우리가 둘이서 하나가 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가족을 튼튼히 지켜내니까 현대 사회에 특히 현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가장 맞는 제도였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갈등들이랑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서로 각각 다른데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게 돼버리면 결국 나중에 그것들이 뻥 터지게 되죠. 그래서 기든스가 말한 게 현대는 이제 합류적 사랑, 합류한다 하듯이 합류적, 결국은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고 그것이 꼭 이성간의 사랑일 필요는 없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고 현대는 이제 그런 방향의 사랑으로 이제 또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지금 정포르님 말씀처럼 이제는 바로 낭만적 사랑에서 이제 합리적 사랑으로 바뀌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저는 이제 서로의 존재를 좀 인정하자는 거죠. 서로의 다른 점도 좀 인정을 하고 나와 다른 걸 굳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대신 이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발견됐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서로 고칠 수 없는 걸 서로 인정한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어떻든 간에 사랑이라고 하고 특히 결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육체와 정신을 독점한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신뢰의 어떤 원천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말합니다만 그거는 항상 아버지가 아들과 어떤 그 엄마를 둘러싼 삼각 질투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나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영화 데미지 같은 경우 그 배신감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탐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참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독점과 신뢰가 깨어질 때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존재를 흔들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3편의 소설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아내가 결혼했다. 박인욱 작가의 작품인데 그 영화로 나왔던 그거. 그렇죠. 영화로 나왔죠. 근데 이거는 아예 그 전제를 다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불륜, 배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나 흔히 말하는 폴리앤드리 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1초 다부. 여자 한 명이 여러 남자를 거느리는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설적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만 또 그걸 실현하는 경우도 요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폴리아모리 해가지고 다자간 사랑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부터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한 집에 남자 2명, 여자 1명, 여자 1명, 남자 2명이 우리는 이런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과연 이렇게 될 때 이거 어떤 과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단순한 뭐 불륜이 아니라 기존에 결혼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는데 그럼 몰래 바람 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 나 공개적으로 그 남자 집안에도 며느리로 인정받을래.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 과연 이 배신과 질투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의 뭐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질지 그걸 상당히 이제 좀 흥미롭게 상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결혼했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로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 영어 원조로 퍼펙션인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다정하고 아주 잘생겼고 이 미국 작가의 소설인데 그 주인공은 한국계 약간 미국인이에요. 엄마가 한국인이고 이제 아버지가 미국인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일종의 폐색전이라고 합니까? 심장 그 혈전이 이제 심장이나 이쪽을 막아가지고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됐단 말이죠. 갑자기. 자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생전에 저질렀던 온갖 바람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편 죽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람둥이들의 특징은 나는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항상 첫사랑을 하는 거라고, 항상 새로운 사랑을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까지 믿었던 그 너무너무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이 알고 보니까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 너무 주제 너무 재밌고 너무 그래요? 신난다. 네. 아 근데 저는 뭐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까지 못 봤고 네. 아내가 결혼했다는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는데 네네. 영화는 뭐 조금 전 설득력이 좀 약했다고 보고 책은 근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잘하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매우 설득력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책이 더 묘사가 좀 더 섬세하군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쁘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아내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취향도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더 좋아해. 영화에도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이 제 영화 기억이 좀 예전 거라 조금 기억이 좀 덜하긴 한데 네.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저건 약간 저는 그냥 거기에 갸웃했던 장면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영화에서는요. 네, 저렇게 한다고 바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책을 보면 진짜 와, 저 정도라면 인정 뭐 인정.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재밌게 또 유쾌하게 써놨어요. 굉장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박연욱 작가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천명관 작가라든지 박민규 작가처럼 이 세 분이 문체가 아주 경쾌하고 좀 발랄하고 유쾌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그 2000년대 초중반 그 시절에 아주 좋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시대가 흐름이 또 있었군요. 지금 말씀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책은 아주 막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예전에 그 뭡니까 치정극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영화가 굉장히 경쾌하고 아무리 또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받아들이든가 아마 그랬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결국 해외 이민을 가는데 영화에서도 이민을 가는군요. 예. 영화에서도 이민처럼 그렇죠. 보이는 네네. 장면이 나오죠. 외국 가서 축구장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거의 끝났던 것 같은데요. 스페인인가? 네네.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랑 뭐 FC 바르셀로나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 레알이 로열이란 뜻이잖아요. 네. 왕가, 보수적이고 스페인의 어떤 카스티아 지방, 마드리드 바로 그 보수를 상징하죠. 남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르샤, FC 바르셀로나는 그 카탈루니아 지방 어떤 혁명과 저항과 낭만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여성의 어떤 걸 상징하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이제 주인아 씨고 남자 주인공 이덕훈인데 주인아 씨잖아요. 주인아 씨. 주인아. 예, 그러니까 주인아 씨잖아요. 주인아 씨 바로 주인아 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아 씨.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도권을 가진다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아내가 결혼했다고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테니슨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서사시 이녹 아든이라는 그 서사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릴 때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여성을 둘러싸고 두 명이 다 그 여성을 동시에 좋아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근데 그 남자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난파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전에 그 남편이 돌아오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미 다른 친구와 결혼을 한 그걸 바라보면서 슬슬이 비밀을 지키며 사라진다. 그 원형이 된 바로 작품이 이녹 아든이거든요. 그래요? 네. 사람 이름인데 이녹 아든. 그게 바로 그것들. 그게 뭐 지금 보면 우리 쉘브르의 우산이라든지 뭐 캐스트 어웨이라든지 맞다. 진주만 이게 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모티프가 되는 거죠. 어디 뭐 전쟁 나갔던 남편은 죽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릴 때 친구랑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전쟁 나간 남편의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돌아와. 네. 그랬는데 이제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쓸쓸히 떠나거나 그렇죠. 뭐 맞습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한번 만났는데 뭐 스쳐 지나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맞습니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원형이 되는 게 이녹 아든.
그런 책이 있었군요. 네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불륜이 그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죠. 네네.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피천득에 수필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코하고 참 뭐 여러 번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첫사랑 아사코하고 어떻게 하다가 만약에 그냥 현실로 그 상상을 저질러 버리게 되면 불륜이 되는 거고 그냥 소양강에 가가지고 저녁놀이 아름다울 것이다. 닭갈비 먹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아름다웠지라고 하면 그냥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아내가 결혼했다. 이 책부터 한번 네네. 가볼까요? 네네. 내용은 뭐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간략하게 좀 보자면. 뭐 네. 이게 근데 워낙 이제 축구하고 예.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였던 여러 가지 그 통찰이랄까 이게 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쭉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축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덕훈이에요. 이덕훈 대리인데 영업 판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철학을 했는데 철학하고 전혀 무관한 영업 판매직 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 계약직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주인아라는 여성이죠. 근데 그렇게 뭐 일을 하다가 크게 처음에는 호감을 느끼진 못했는데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아는 FC 바르셀로나 팬이고 바로 화자 이대니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탈루니아 지방, 카티아 지방, 진보와 보수, 뭐 남성과 여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징하니까 항상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양 대립이 될 때 서로 뭐가 긴장이 네.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한참 이제 축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영업 시간이 다 됐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책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 대신에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요?라고 이제 멘트를 날리죠.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안 하십니까? 커피 한 잔. 요즘에는 네. 그 넷플릭스 보고 갈래라고 하던데. 이제 커피는 무조건 1kg 커피죠. 1kg 커피죠. 네, 네. 1kg 커피에서 정말 맛있는 커피들을 지금 매번 연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네. 싶어요. 이 커피는 한번 오늘 오랜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산뜻한 아침, 뜻밖의 황홀함, 뭐 화산의 선물은 이제 과테말라 쪽의 원두입니다. 네. 그리고 천개의 언덕, 또 이제 르완다가 또 그 아프리카 내륙 네. 지방에서 굉장히 또 아름다운 언덕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오렌지 석양이라든지 깊은 밤의 산책, 일상의 여유처럼 다 시 제목 같은 커피 이름이에요. 네. 네, 이런 세계에서 공수해온 커피 원두로 맛있게 블렌딩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1kg 커피. 요거는 드립백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선물 세트로 너무 좋은 그렇습니다. 1kg 커피 선물 세트인데요. 이 안에도 진짜 예쁜 이름으로 지어진 선물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각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가정의 달 5월에 선물하기 가장 좋은 커피가 1kg 커피입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께도 그리고 또 고마운 많은 분들께도 이렇게 커피 선물하면 받는 분들도 부담이 없어요. 맞아요. 예, 괜히 또 서로 조금 불편한 자리 만들지 마시고 커피 선물로 예쁘게 또 고마운 마음 전달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요거 김영란법에 안 걸리죠? 안 걸립니다. 안 네. 걸립니다. 네. 그래서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주문하실 때 가능한 일당백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 또 사장님께서 네. 하나라도 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 자신 있게 뭐 주문 내용, 주문 사항에다가 필요 사항에다가 일당백 애청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kg 커피 늘 일당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내가 결혼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녀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책이 그득한 거예요. 책 읽는 여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같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 재밌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녀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헌신적인 어시스트로 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이후로 이제 애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맞아요. 이 축구로 비유하는 장면들이 진짜 명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 잘 구현이 안 됐어. 그게 맞아. 구현이 안 됐구나.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녀가 탁월한 어시스트를 해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뭐 그 약간 성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한데 그녀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빈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였고 어허. 최적의 공간을 찾아 감각적인 터치로 절묘하게 패스해주는 탁월한 어시스턴트였다. 그처럼 아름다운 플레이를 하는 여자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창의적인 플레이, 헌신적인 어시스트. 그녀는 나를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만들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으며 나는 기쁨에 넘쳐 골 세레머니를 펼쳤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네. 얼마나 환상적이고 황홀한 새벽이었는지.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영화에서 막 나레이션 할 수도 없잖아. 네, 그리고 어떤 책에서 보면은 너무 적나라해서 네. 뭐 좋긴 하지만 그렇지. 굉장히 경쾌하고 이 장면이 어떤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아. 그 남자한테 이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하여튼 요런 첫 만남부터 좋은 밤까지 그렇죠. 있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니까 오히려 냉담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당신만 사랑하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딱 단정을 하거든요. 당신만 사랑하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나는 뭐 남자 하나만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또 당신을 독점할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 자기 모토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정말 우리는 인연이야. 우리는 정말 저 뭐 천년을 이어준 사랑이야. 이런 걸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낭만적 사랑은 환상이고 그건 생긴 지 이제 겨우 200년밖에 안 됐다.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이 뭐라고 할까? 그 공장 노동자가 그 공장을 꾸준히 다니기 위해서 다니는 뭘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것들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장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어떤 부부라는 것들이 야 이거는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헤어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결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 경제적인 토대와 가치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결국 200~300년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실 상류층은 정략 결혼이고 나머지 중하류층도 생존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뭐 좋아서 누가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주인이 뭐 정해주면 네. 그냥 야 너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결혼인 경우가 많았죠. 뭐.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세 사회가 깨어지고 도시로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사랑에 목숨을 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이 유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축구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왜 여자 주인공 주인아는 바르샤의 팬이 됐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니까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정말 똑 부러진 여자인 거예요. 완벽해. 완벽하다 이거죠. 모든 것에 완벽한 걸로 설정이 돼요. 그런데 왜 이제 그 바로 바르셀로나의 팬이 됐냐니까 자기는 조지 오웰의 그 기행문 있지 않습니까? 카탈루니아 창가. 그 조지 오웰이 그 스페인 내전 때 바로 이제 그 공화국군으로 참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스페인 내전 잘 다뤘습니다만 바로 그 조지 오웰의 카탈루니아 창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카탈루니아 지방을 대표하는 FC 바르셀로나를 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의 조건을 쓴 앙드레 말로 그리고 해밍웨이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 시몬 베이유, 까미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프랑코에 맞선 지식인이다 이거죠.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멋있는 말 또 인용합니다. 제가 까미를 좋아해가지고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인류는 정의도 패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폭력이 정신을 꺾을 수 있음을, 그리고 용기가 그에 상응한 보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스페인에서 배웠다. 까미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또 우리가 보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되고, 우리도 지금 정치를 보다 보면 뭐 보수 진보 대결도 있습니다만 지역 대결도 항상 불이 붙지 않습니까? 결국 오랫동안 이 스페인은 카탈루니아 지방하고 카스티아가 지역 대결로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뭐 FC 바르셀로나하고 그 뭡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 뭐죠? 그 항상 대항전 하지 않습니까? 네. 엘 클라시코 뭐 라리간지 엘 클라시코인지 뭐 있죠. 예. 그런데 바로 프랑코 총통의 그 독재 시절에도 프랑코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지 못하도록 그 뛰어난 외국 선수 데려오는 것도 방해했다고 하죠. 영입 못하도록. 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지금 카탈루냐 사람이라든지 바르셀로나 팬들은 항상 바르샤라는 애칭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카스티아 말, 스페인 말로는 바르카라고 불리시니까 그 말 쓰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 이덕훈, 자기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나는 지단 때문에. 바로 축구 선수 지단. 네. 지단이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의 주인공이에요. 아, 네네네. 지네딘 지단. 네네. 네. 뭐라고 할까? 천재적인 뭐 축구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플레이를 보고 나서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는 거 보고 자기는 팬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렇게 작중하자의 남자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사실 오스카 와일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랑을 얻는 것도 얻지 못할까 고통이고, 사랑을 얻고 나서도 이제 상대가 과연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오래 갈까, 이런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에 네. 참 사랑은 얻는 것도 고통이고 잃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사랑에도 갑과 을이 있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주인아가 이 이덕훈 대리와 좋아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귀가가 아주 늦어져요. 새벽쯤 귀가하고 이럴 때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죠, 나누구나. 네. 그렇죠. 네. 자, 그때 물어본단 말이죠. 혹시 다른 남자하고 잤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냐 말하고 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배신감과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확인할 때 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결별을 선언했단 말이죠. 나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전화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마치 까미가 사실 바람둥이로 유명했거든요. 이 까미 같은 경우가 그 두 번째 아내가 까미가 너무너무 바람을 많이 피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래서 신경쇠약도 걸리기도 하고 자살도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까미가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자기 아내의 그 자살 기도를 소재로 삼아서 전락이라는 소설까지 썼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이제 그 까미의 두 번째 아내가 된 느낌이었다는 거죠. 뭐 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별 선언하고 나서 또 결국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전화해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나온 그녀는 거절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논리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당신은 원래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린 서로 안 맞는데 굳이 계속 갈 필요가 있냐. 그래, 헤어져야지. 명쾌하시죠. 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아. 이런 여자가 없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다른 여자랑 심지어 뭐 이렇게 잠자리를 하더라도 전혀 그 여자만 생각이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시스트 그런 거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표현들도 있지만 하여튼 다른 여자를 아무리 봐도 그냥 하나도 관심도 안 가고 예뻐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그 여자만 계속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치겠다. 차라리 그럼 그녀의 그런 희한한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결국 바로 그 축구 선수 그 유명한 아트 사크했던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 있지 않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이승 가주는 네. 그 프랑스 축구 대표 감독했죠.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승 감독했을 겁니다. 그 플라티니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지금 어떻든 꼬셔야 되니까. 플라티니가 이런 말을 했다. 축구는 미스의 스포츠다. 실수하는 스포츠다. 미스를 저지르다. 모든 선수가 완벽한 플레이를 한다면 그 시합은 항상 0대0이 될 수밖에 없다. 연애도 미스의 게임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삼진아웃으로 하자. 내 이번에 한번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니까 실수 한번 했으니까 봐달라. 네. 그러니까 미셸 플라티니의 말을 딱 인용한 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럼 축구 룰로 하자. 옐로 카드 2번이면 레드 카드 퇴장하는 걸로. 지금 한 번 옐로 카드다. 한 번 더 하면 퇴장. 이렇게 정하고 다시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지팔 직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하는 거고 네. 아니면 마는 거지 뭐. 너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제 연애를 또 하겠네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비난의 감정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죠. 여자가 왜 그렇게 밝혀?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술만 마시면 아무 남자하고 자냐? 못났어. 뭘 못나요? 저거 너무나도 진짜 평범한 사람들을 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책에서 굉장히 잘
해놨으니까 우리가 흔히 할 법한 얘기들을 뻔한 얘기들 뻔하지만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 이 친구가. 그리고 이 바로 그 여주인공이 전공이 역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땅에서 그럴 수 있냐 여자가 하니까 선덕여왕부터 쫙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덕여왕도 자기 삼촌 3명을 남편으로 뒀고 그래서 신하들이 급하게 삼서지제 3명의 남편을 둘 수 있다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뭐 줄줄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역사에서 우리는 사실 프리섹스의 민족이었다라고 논리적으로 딱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나름 또 남자도 막 방어를 한다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안 되고 뭐 이제 여자가 대체로 다 이깁니다. 그렇지. 훨씬 더 데이터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 철학은 좀 더 추상적이고 역사학은 좀 더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주저앉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만 정착하게 만들까? 그래서 동창회 갔다가 바람둥이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람둥이답게. 야, 그냥 결혼해버려. 왜냐하면 본래 잘 놀던 사람이 결혼하면 조신해지는 법이야. 놀 만큼 놀아보고 놀아봤자 별거 없는 거 알게 되기 때문에 본래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옛날 많이 하는 얘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결혼을 그 여자가 해줘야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착안해가지고 야, 내 이 연애 시합에서 결정적 한 골은 결혼이구나. 왜?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니까. 이제 그녀를 연예인 무덤으로 데려가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결혼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나옵니다. 뭐 여기 81페이지 보면 중국의 이제 소수민족 모수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목욕 중심 사회고 남녀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항상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 집에 가서 좀 살 수 있느냐. 내가 살다가 또 어느 날 이제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뭐 나뭇가지인가 꽃잎을 여기 놓으면 그 남자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깬 떠돌이의 어떤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부정적인 거죠. 연애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여자 생기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생 나는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때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네가 하자는 건 내가 다 받아들일게. 나 쿨한 남편이 한번 되어볼게. 라고 하고 결국 결혼을 하는 거죠. 일종의 뭔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결혼처럼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서로 우리 계약 결혼해가지고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각관계도 됐다가 사각관계도 됐다가 뭐 그런 식으로 평생 뭐 또 질투도 했다가 뭐 그렇게 살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 관계가 이제 되는 건가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는 아마 결혼을 하면 이 여자가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 들어오면 그 경기장으로 데려오면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 생각이 한 거죠. 일단은 그냥 다 해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근데 진짜 너무 사랑했나 보다. 이 정도로 다. 아니 결혼 전에는 다 저 밤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웨딩 마치 올리고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뉴질랜드 가는 이유는 그 마오리족이 있잖아요. 그 마오리족의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부르죠. 비바람이 치던 바다. 바로 그 마오리족 노래잖아요. 우리가 연가라고 부르는 거. 포카레 카레 아나. 이게 이제 그쪽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한 거죠.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마오리족 노래 들으니까 그냥 흥얼거려지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치던 바다가 잔잔해져 오면 그대가 오시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답고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영원히 우리 이렇게 너와 나의 독점적 사랑을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신부가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저 노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고. 저 노래 만든 토모아나가 38살 때 18살에 리베카를 보고 반해가지고 저 노래를 지어보냈다. 얼마나 그 노래 보고 감동받았겠냐.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떠들말려도 결국 둘이는 고난을 뚫고 결혼했다. 감동적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이혼했대. 남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아내는 가끔 휴대폰을 안 받고 새벽에 귀가합니다. 정말. 와, 미친다잉. 근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제 아는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결혼할 때 이제 이런 계약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 양해 받고 나는
결혼을 한다. 남자가? 남자인데. 와, 있구나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 근처에도 있는데 뭘.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정말 그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장인 장모 처가 식구들은 다 미국에 이민가 살고 있고 유사시에 아내 말고 아내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연락처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내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지만 자기가 아는 유일한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죠. 신뢰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리네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리네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축구는 22명의 선수가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결국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정말 경기 내용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하나 어떤 책을 잡아가지고 막 그 자기 아내를 다그치고 비난을 해도 결국 누가 이기냐? 아내가 이긴다. 독일이 이기듯이. 그래서 참 배우자가 이 바람을 핀다 이럴 때 남자가 괴로울까 여자가 괴로울까.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필 때 아내가 괴로울까 아내가 바람 필 때 남편이 괴로울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더 괴로울 것 같습니까? 남편이 더 괴로울걸요 아마?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보통. 근데 그게 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쟁이 졌다는 비난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작가는. 신은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에게 좀 더 힘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면은 여자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10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로맨스 소설이라든지 그런 순정 만화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사랑의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돌려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네. 배신당하면 이렇고 그리고 현실에서 또 같은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의 경험들 연애 경험들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와 그런 연기, 색깔, 내가 어떤 배역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다 이미 플랜 B, C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스포츠 만화, 무협지만 보면서 성장해서 그 예전 이제 한 60, 70년대 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영웅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고 친구들끼리도 맨날 뭐 그냥 육체적인 이야기 하지 무슨 그 사랑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막상 일이 닥치면 멘붕에 빠지는 건 남자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미 항상 그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이제 준비하는 것하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라고 했다가 그게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이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아내가 경주에서 1년짜리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주말 부부니까 주말엔 더 불타올라서 좋은데 네. 반년쯤 지난 어느 주말 아내가 이제 폭탄선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뭐가 좋냐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이냐니까 그 아파트 평수라든지 아이를 몇 기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금 내가 새로 만난 남자는 그냥 이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삶의 방식이 뭔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이런 전망 같은 게 보인다. 왜냐하면 나하고 비슷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는 것 같다 이거죠. 와. 근데 당신도 매혹적이면서 착한 남편이니까 헤어지고 싶진 않다 이거죠. 그래서 작중하자가 마음을 꾹꾹 참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럼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그놈 만나.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 될 일을 왜 굳이 나한테 말해가지고 나한테 괴로움을 주냐고.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와. 미친다 진짜. 그렇게 해. 이혼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중혼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랑 결혼을 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거에 또 안심은 될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네, 한편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나와의 사랑이 끝나고 그놈과의 사랑이 시작된 건 아니고 네. 나도 사랑하는데 그놈도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치고 약치고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살짝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야 바람 피는 건 불륜이지만 중혼은 불법이야. 불법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설을 풀기 시작합니다. 역사와 그러니까 인류학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일체제는 인류학자 연구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238곳을 조사해 보니까 고작 43곳에 불과하다. 모든 생물종 가운데 일부 일초로 종족 보존하는 생물종은 1%밖에 안 된다.
또 다른 인류학자가 185곳의 인간 사회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 일처제는 29곳만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봐라.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두 집 살림하는 경우 많지 않느냐. 그리고 첩 두는 사람도 많고 애인을 둔 기혼자들도 많지 않냐.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또 접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작중하자 갑자기 두 남자와 한 여자에 관한 영화가 떠오르는 거죠. 뭐 글루미 선데이, 네. 뭐 리스본행 노란색 시트로엥, 네. 뭐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는데 주렌짐 뭐 이런 거, 주렌짐인가요? 하여튼 근데 사실 모두가 만족스러운 엔딩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는 거죠. 누군가는 괴로워하니까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와중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바로 그 당사자. 새로운 남자, 아내의 새로운 남자 한재경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재경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평생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그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독점욕이나 질투심을 버리시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일부일처제 우리 모노가미는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기는 제도는 맞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막 슬퍼를 하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이게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그 지난한 설득의 과정 내지는 여러 이론, 여러 사례 뭐 이런 맞습니다. 걸 들으면서 계속 설득되게 만들어요. 이 책이. 그렇죠.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약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이 두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내가 비정상인 거잖아. 얘네들한테는 이게 정상이고. 뭐 비정상 정상을 떠나가지고 좀 황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황당한 말인 거죠. 예. 설득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주인공 정말. 작중하자 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이혼 소리를 들이댑니다. 도장 찍으라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오지 말라고. 경제만 있고 더 이상 우리 집 오지 마.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근데 금요일 딱 저녁에 퇴근하고 오니까 여전히 이제 아내가 집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시족 아시죠? 집시들은 결혼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도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오누이처럼 산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는 헤어지지만 우리는 오빠와 누이처럼 이렇게 그 관계를 평생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아내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집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남남이 되고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한테 당신은 영원한 남편이야. 라고 말을 예쁘게 하잖아. 말이 너무 예쁘죠. 이때 자기 머릿속에 울립니다. 이성은 아니야. 헤어지는 게 정답이야. 헤어지는 괴로움은 잠깐이고 너는 이제 평범한 여자를 만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그래. 근데 결국 인내심은 내 편이 아닌 거죠. 결국 좋아. 당신 돈 들어줄게. 어디 한번 우리 가는 데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죠. 이 바보야. 자, 그런데 아이고. 아내가 딱 그 이제 허락을 받자마자 네. 보름도 안 돼가지고 남편에게 청첩장을 보내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청첩장을 보내줍니다. 아니 나를 보고 왜 청첩장을 보내는 거야? 아니 그래도 공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난 공식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미 신고 돌리죠. 뭐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는 얘기하고 했지만 신고는 안 하고. 예, 그런 거죠. 와, 골 때리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사랑이 뭘까 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앤서니 기든스의 뭐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합리적 사랑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다 자기 복장만 터지는 거죠. 심지어 결혼도 교회에서 해. 너무 웃기잖아. 진짜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혼을 허락하냐고 막 하니까 아니 루터도 불가피한 경우는 중혼도 할 수 있다고 했어. 불가피한 경우 뭔데? 그러니까 배우자 한 명이 한센시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들이대니까 참 얄밉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말 아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세상이 정말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역시 세상은 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새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은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주말이면 아내가 집에 오고
집안일을 다 하는 거죠. 슈퍼우먼인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더 골탕 먹이는 심정인지 더 게을러지는 거죠. 나 이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을래. 그리고 이제 대화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말에 딱 이제 와이프가 오면 쌓인 설거지, 빨래 이런 거를 와이프가 다 한다는 거죠, 지금. 청소, 요리 다 하고 가는 거죠. 아. 자, 근데 이제 대화 줄어드는 이유도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대화하다 보면 또 뭐 불가피하게 그쪽 이야기 나오고 그것도 싫을 거고. 자,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열도 받아가지고 평일날 휴가를 내고 경주를 가본 거예요. 경주 가서 이제 집 주소는 아니까. 그래서 몰래 살펴보니까 이제 결국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얼마 정도 있다가 불이 탁 꺼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방에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경주잖아요. 천년전 서라벌에 처용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용가. 신라 밝은 뭐죠? 경주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가랑이가 내시어라. 미친다.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것인가. 이거 제정신으로는 못 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와. 뭐 책이니까. 네. 예. 그래서 신라의 달밤인데 신라가 싫다, 경주가 싫다 이렇게 나오죠. 처용만 좀 불쌍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게 참 그런 존재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순간만이 있을 뿐이지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다. 어떻게 하느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바꾸든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바꾸든가. 상황을 바꾸냐 마음을 바꾸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거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죠. 근데 절은 싫지가 않아요. 중이 싫어. 그러면 그 중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중을 쫓아내도 또 다른 중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상황을 도저히 못 바꿔. 그러면 결국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몫은 절반이다. 요것만 인정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참 견디기 힘들겠죠. 네. 자, 그러니까 자기도 바쁘게 더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연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누구 애야? 내 애야? 그놈의 씨야? 모르지. 내 애야. 그러니까 여주인공 그건 모르겠고 내 아이야. 안 알려주죠. 근데 참 여기도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니 보통 우리가 뭐 사람의 정자가 뭐 1억에서 몇 억 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의 난자하고 딱 수정하는 건 한 마리인데 왜 그렇게 많은 정자가 필요하느냐?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 책에 따르면 정자의 80%는 딱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의 질속에 들어가면 지금 같은 내 정자 식구, 같은 정자 형제가 아닌 혹시 이 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다른 남자의 정자를 찾아가 죽이는 미션을 갖고 있대요. 정자의 80%. 공격수예요. 킬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혹시 또 다른 정자가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소비수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잘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애들은 그 각각의 임무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일처다부제가 생물체의 본성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기본적으로 여자의 몸에 다양한 남성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딱 주장하는 거죠. 내 아이고 절대 이거 뭐 유전자 감정이고 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적 친부는 난데 이게 생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친부는 난데 생물학적인 생부가 그쪽이라면 나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아내는 당당하게 딸을 출산하고 내 딸이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이야. 팀플레이로 난 거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팀플레이. 그래도 이렇게 등록은 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은. 자기 호적에 들어가는 거죠. 호적을 그쪽으로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서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아내가. 누가 골을 넣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팀이 승리하는 것이야. 우린 팀이야.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친정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돌잔치를 이제 1년 되니까 돌잔치 해야 되잖아요. 돌잔치를 점심 때는 작종하자 주인공 집에서 하고 저녁에는 그 다른 새로운 남자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인공이 야 이거 그놈 집에서 그놈이 이제 그 다른 데 돌잔치 할 때 결혼 사진 주인하고 결혼한 사진 호적 등본 아이하고 찍은 사진 한번 가서 확 뿌려버릴까. 영화에서는 그때 뿌리는 걸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뿌리는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 자, 그런데 책에서는 너무 파국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러면 완전히 끝난다. 얘하고 데리고 사라질지 모른다. 여자가 아내가. 그래서 단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민을 제안하는 거죠.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폴리가미의 천국이라고 들었어라고 하죠. 왜 그러냐? 유타 우리 몰몬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일부 다처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일부 다처를 뭔가 공식적으로 떠들고 다니면 형을 받나 봐요.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형을 받은 이유로 유타주에서 이 책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도 그거는 불법인데 일부 다처형은 불법이지만 폴리가미를 금지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면서 묵인한다는 거예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그래서 글로 우리 가보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에는 폴리아모리스트들, 다자연애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여러 공동체가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폴리피델리티 해갖고 우리 또 소유욕과 질투심을 버려가지고 서로 참 잘 살 수 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 책에서도 그런 폴리아모리 해가지고 5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아주 적다고 하죠. 그 유지. 그래요? 네, 보통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인 문제가 아니고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뉴질랜드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뉴질랜드로 가서 2층 집을 구해가지고 1층은 그래도 내가 돼지에 뿌리 박은 거는 내가 첫 번째 남편이니까 하고 2층은 그놈한테 주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죠. 자, 그러면서 과연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이제 축구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끝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항상 축구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책의 내용은 아주 기발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건 줄거리 위주로 간들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그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내가 결혼했다 줄거리를 쭉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까봐 우리는 늘 보험을 가입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이 혹시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다 따져봐야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거 해지하면 보험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지하기 전에 무조건 전화 한번 맞아. 걸어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 확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보장은 확 늘려주시고 그래서 몰라서 놓쳤던 보험금도 찾아드리는 보험 장터 여기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번호가 1544에 5788 맞습니다. 네. 1544-5788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잘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딱 쳐내고 혹시 내가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건 그건 또 보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장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동안 지인의 부탁 또 가족분들 누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막 이리저리 가입했던 보험들 한번 싹 점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자, 보장을 잘 분석해드리는 보험장터 1544-5788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험장터.com 이렇게 이제 검색하셔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먼저 아내가 결혼했다는 책 박현욱의 소설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 미국의 소설인데 이것도 한번 재밌게 소개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5월의 달 맞이하여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근데 진짜 재미는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읽으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